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조태임 기자 그리고 경향신문의 박순봉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뉴스 어디로 갈까요? 내란 전담 재판부 결론 못 낸 여당 의총. 예, 제가 오프닝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어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 이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법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굉장히 뜨거웠다고요? 네, 맞습니다. 결론이 내려진 겁니까? 결론은 일단 보류예요. 보류예요? 조금 더 이제 보완을 해서 의견을 모아보자 했는데 어제 이제 2시간 넘게 비공개 의총을 가졌는데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 놓고 이제 위헌 논란이 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반발이 나오면서 정청래 대표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 법안에 찬성한다면서도 악용의 여지가 있다면 고민해야 한다면서 좀 신중한 입장을 취했고요. 그리고 이제 믿을 만한 로펌에 유료 자문을 맡겼다 공개했는데 네. 이 로펌과 관련해서 LKB 평산이라는 로펌이라고 이제 알려졌고요. 그리고 민주당 의총에서 이제 결론적으로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굳이 위헌 시비 빌미를 줄 필요가 있느냐 이러면서 지금 신중론이 좀 힘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어제 의총에서의 최대 쟁점이었고 어떤 의견들이 오고 간 겁니까? 일단 법리적으로는 지금 위헌 가능성이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 재판부 구성 방식 때문인데 뭐 헌재 사무처장이나 법무부 장관이 이 전담 판사 추천이 추천권을 갖는 거 이거 사법부 독립 침해할 수 있다 이런 우려 있는 것이고 네. 또 1심부터 전담 재판부 두는 방식에 대한 이제 문제가 좀 집중적으로 제기가 됐고요. 그리고 정무적으로도 지금 조국혁신당처럼 이제 진보 민주당의 우호적인 야당이나 뭐 참여연대 그 진보 법학자들까지 지금 모두 반대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너무 이제 모두를 적으로 돌릴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왔다고 해요. 네. 그리고 어제 좀 어떤 얘기 나왔는지 취재를 해보니까 어제 의총에서는 이 위헌 논란도 위헌 논란인데 법사위 강경파에 대한 좀 쓴소리가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법사위원들에 대한 네, 쓴소리요? 그러니까 법사위원들이 너무 이제 무리하게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의원 같은 경우는 네. 법사위원들한테 경고를 해야 한다 이런 말도 있었다고 하고요. 어. 그 법사위원들이 이제 법안 발의를 하면 네. 그 뒷감당 결국 당이 해야 되는데 음. 너무 무리한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발언이 많이 나왔다고 해요. 음. 그리고 또 김병기 원내대표도 발언을 했는데 김 원내대표의 이제 발언 취지는 전선이 둘로 나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직위원 재판부를 비판해야 할 텐데 지금 너무 전선을 넓히면은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많아지면은 흐트러진다. 그래서 이런 좀 지금은 좀 이런 거를 좀 보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근데 이제 반면에 네. 법사위원장의 추미애 의원은 네. 이 같은 이제 반발을 좀 강하게 맞섰다고 해요. 음. 지금 추 의원이 발의한 헌재법 개정안이 있는데 네. 그게 지금 내란 외환죄 재판은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해도 재판을 중단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제 법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위헌 법률 심판 제정하면은 이제 법률 이거 재판 너무 지연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내란 전담 재판부 법안이 처리가 돼서 통과가 될 경우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이거는 위헌이다라고 문제 제기하면서 이걸 헌법재판소로 가져가게 되면 헌법재판소로 가져가는 동시에 재판이 중지가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현행법은. 네. 그러니까 추미애 의원이 그럼 그거 중단 안 되도록 하는 법안을 또 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연 안 시키게 네, 하겠다. 그걸 발의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비유했냐면 급히 물 마시려다가 취할까봐 나뭇잎을 띄워놨다. 그러니까 괜찮다 이런 취지로 이제 발언을 한 거죠. 추 위원장이. 네, 그리고 또 법사위 의원들도 다 나서서 이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다고 하고요. 어쨌든 이제 어제 의총에서는 좀 반발 기류로 인해서 이 좀 보완책을 마련하자 이런 의견을 모았고 그래서 원래 아까 말한 추미애 의원이 발의한 안 그 법사위 소위에서 처리를 하기로 했었는데 그것도 네. 일단 보류를 했고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 추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필리버스터 진행 시 그 본회의 정족수 60명 채워지지 않으면은 국회의장이 회의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이것도 이제 본회의 처리 계획 일단은 이제 멈춘 상태입니다. 그게 이제 필리버스터 제한법이라고 네, 하는 건데 맞습니다. 어제 조국혁신당 저희가 인터뷰했는데 조국혁신당에서는 이거 안 된다. 우리 같이 소수당은 60명을 채울 수 없는데 그럼 필리버스터 못 한다는 이야기냐? 어제 문제 제기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일단은 보류하는 걸로. 네. 근데 지금 민주당 얘기를 들어보면은 어쨌든 올해 안에는 내란 전담 재판부 이 법안을 추진하겠다. 이 목적은 확실해요. 일단 그 전에 보완책을 마련하겠다. 자, 이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해 오고 간 내용들 브리핑해 주셨고 어제 전국 법관 대표 회의도 열렸어요. 이 네. 전국 법관 대표 회의는 얼마 전 열렸던 그
검사 법원장 법원장들 회의. 예. 회의와는 별개입니다, 여러분. 네. 말하자면 평판사들 회의 이렇게 보면 네, 되는 거죠. 맞습니다. 각급 법원 판사들이 네. 모여서 뭐 사법부 문제, 네. 독립성 문제를 논의하는 기구인데 원래는 이 내란 전담 재판부 안건이 상정이 안 된 상태였어요. 예. 근데 어제 현장에서 이 시급성 때문에 추가로 안건을 상정을 했고 그래서 이 결론을 내린 거는 이제 비슷한 내용입니다. 이거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과 법 왜곡죄는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 신중한 논의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앵커 말한 것처럼 지난주에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도 이런 비슷한 우려 나왔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또 대한 변호사협회 또 민변들도 이 사법부 독립 원칙을 침해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나타낸 상황입니다. 자, 요런 상황이다 보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법안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건 일단 보류가 된 겁니다, 여러분. 상황 들으셨어요. 박순봉 기자. 네. 지금 조태임 기자가 전반적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의총 분위기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네. 뭐 10여 명 정도 발언을 했다라고 하는데 10명 후반대인 것 같아요. 좀 숫자는 정확히 안 나오는데 어쨌든 이 발언들을 했는데 법사위원들 빼고는 다 우려하는 목소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어. 발언자들이 반대 의견이었다라는 거고요. 예. 법사위원들이 이 우려를 의원들이 제기하면 법사위원들이 좀 답변을 하는, 그러니까 해명을 하는 그런 방식이었다라고 하고, 근데 이제 법사위원들이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나서니까 네. 여기에 대한 불만들도 좀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좀 더 의원들의 의견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의견들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반적인 의원들의 반응들은 굉장히 좀 부정적이었다. 그럼 이제 왜 그러냐면은 아까 쭉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 위헌 논란이 기본적으로 있고 특히 책임을 누가 지느냐 이런 얘기를 제가 좀 의원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많이 들었어요. 무엇에 대한 책임이요? 만약에 네.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위헌 법률 심판이 제기가 돼가지고 지연이 된다. 네. 그러면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도 늦어질 수가 있다라는 게 일단 첫 번째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만약에 위헌이 나면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는 그럼 민주당 전반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추진한 사람 따로 있고 책임은 다 같이 져야 되느냐 이런 불만들이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또 하나 볼 수 있는 건 결국엔 이제 법사위원들에 대한 불만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의총에서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다음 정책의총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었는데 네. 왜 그 사이에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통과를 시켜버렸느냐. 아. 이렇게 되면은 그냥 처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법안을 수정해서 다시 내야 되거든요. 예. 그 절차 자체가 좀 복잡해진 거고 의원들 입장에서는 일단은 우리하고 충분히 논의하지 않았어. 이런 불만들이 쌓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한 번이 아니라는 거죠. 법사위 주도로 뭐 청문회를 한다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튀는 행동들을 많이 했다라고 보는데 그 불만들이 좀 전반적으로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전선 얘기도 있고 이런데 고립에 대한 우려가 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고립이요? 지금 이제 조국 혁신당이 좀 치고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차별화를 하려는 의도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민주당이 안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냈고 어제 뭐 관계자가 딱 표현을 하기로는 진보 언론하고 진보 진영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민주당만 나가면 고립되는 형국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제 정무적인 판단인 거죠. 네, 그리고 특히 이제 민주당이 항상 부담을 갖는 거는 국민의힘에서 반대하는 게 아니고 진보 진영 내부에서 반대할 때 이게 그렇죠. 일이 힘들어졌다라고 보거든요. 예. 왜냐면 일종의 지표가 되는 거잖아요. 예. 예를 들어 뭐 강선우 전 여가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시민단체 쪽, 특히 이제 문재인 정부 쪽 인사들이 나서면서 일이 잘 안 됐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기미를 좀 느낀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신중해야 된다. 이제 이런 의견들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더해가지고 법사위원들은 결국에는 당원들이 많이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봐야 되고 일부 법사위원들은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있다 이렇게들 이제 인식들이 돼 있는데 근데 다만 아주 냉정하게 민주당 입장에서 정무적으로 봤을 때 재판이 그렇게 빨리 끝나는 게 좋은 거냐 이런 얘기들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일단 이게 상황이 만약에 첫 번째 문제는 네. 처벌이 안 될 수도 있다 혹은 뭐 무죄가 날 거냐 이런 우려가 있냐라고 물어보면 의원들이 그렇게까지는 직위원 재판부가 안 할 거다라고 생각들을 해요. 네. 그러니까 직위원 재판부에 대한 불신이 있지만 설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뭐 죄가 없다고 하거나 굉장히 뭐 약한 형을 내린다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라고 기본적으로 보고는 있거든요. 네네. 그럼 이제 두 번째는 석방이 되거나 혹은 너무 재판 결과가 늦게 나오는 거 이게 우려가 되는 건데 만약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이게 나쁜 거냐라고 하면은 냉정하게 따져서는 나쁜 것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돌아다니면서 이런저런 네, 네. 발언을 하는 거 예. 근데 국민들이 거기에 대한 불안감을 갖는 거는 정무적으로 지방선거를 치르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나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도 사실은 속내에서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구속 기간이 만료가 돼서 석방이 된 채 재판을 받게 되면 그리고 이제 재판 또 혹시 혹 지연이 된다고 하면은
지방선거 때까지 가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하루에 한마디씩 막 바깥에서 하고 다니면 거기에 이게 대해서 또 선거에 예. 누가 득이고 누가 실인 거냐? 그렇게 냉정하게 봤을 때는 이게 반드시 민주당의 그 나쁘냐. 그리고 결론은 어쨌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유죄가 나올 텐데 예. 그런데 뭐 이걸 무리하게 리스크를 지고 재판을 빨리 처리하려고 할 의미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하. 좀 이제 수면 아래서 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 그건 이제 거고요. 뒤에서 하는 얘기겠죠. 그렇죠. 이거는 예, 이제 예. 당원들도 있기 때문에 예.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흐름을 봤을 때 아까 김병기 원내대표의 표현을 주셨는데 그 부분도 좀 중요해 보여요. 왜냐면은 이제 전선 자체가 이제 넓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뭐 대법원 이게 사법부하고 좀 싸우는 구조잖아요. 전체적으로 네. 보면. 그런데 이제 여기서 헌재가 끼게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제 위헌이 나왔을 때 그러면 탄핵 국면에서 봤을 때 여러 가지 그 불확실성을 처리해 준 거는 헌재거든요. 그렇죠. 헌재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굉장히 뭐 칭찬도 많이 하고 예. 뭐 고맙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예. 여기에 만약에 헌재가 위헌이라고 얘기를 할 경우에는 전선이 아. 굉장히 좀 복잡해져요. 헌재와도 각을 세우게 되는 그리고 거예요. 사법부가 양대 축이라고 하면 대법원하고 헌재가 있게 그렇죠. 될 텐데 지금 사법 개혁도 굉장히 좀 골치 아파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고민들이 한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반적으로 정무적으로 봤을 때는 네. 이 정청래 지도부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게 아닐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좀 물어봤거든요. 근데 다만 이 문제는 그렇게까지 볼 건 아니다. 오히려 이제 법사위원들에 대한 불만이 많다라는 얘기들로 좀 하고 근데 흐름으로 보면은 여야 모두 이제 의원들이 목소리를 좀 적극적으로 내기 시작하는 때가 왔다라고는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재밌게 표현하면 여야 모두 커밍아웃의 계절이 돌아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네. 12월 3일 비상계엄 그렇죠. 1년을 맞았을 때 당내 의원들이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잖아요. 맞습니다. 그건 1년이라는 상징적 기간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동시에 지방선거가 많이 다가왔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제 민주당에서도 이제 네. 의원들이 더 이상 이 상황들에 대해서 좀 그냥 두고 넘어가면 안 된다 이런 의지들이 반영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심을 두루 살피는 목소리들이 양당에서 다 나오기 시작했다. 이 우리 두 기자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넘어가죠. 통일교 민주당에도 어프로치했다. 통일교가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 인사에게도 금품을 건넸다라는 것이 통일교 윤 전 본부장, 네. 윤영호 전 본부장의 입에서 나온 얘기인 네, 거예요? 맞습니다. 윤영호 전 본부장이 누구냐면은 그 통일교 자금으로 김건희 여사에게 뭐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사인데 이 윤 전 본부장이 특검팀에 통일교 자금으로 민주당 정치인 15명에게 금전 지원을 했다는 진술을 했다는 거예요. 지원 방식은 다양한데 뭐 현금이나 정치 후원금, 출판 기념회서 책 구매 등 이런 형태로 이제 지원을 했다는 거죠. 근데 지난 5일 재판에서도 여야 양쪽에 다 어프로치, 그러니까 접근을 했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그런데 여기서 좀 주목할 거는 2017년에서 2021년에는 국민의힘보다 민주당과 더 가까웠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때는 이제 문재인 정부 그쵸, 때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권에다가 늘 줄 댔다 뭐 음.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윤 전 본부장 얘기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 쪽 얘기 들어보니까 이 15명보다는 좀 지금 주목하는 게 그 문재인 정부 시절 전현직 의원 2명에게 이제 수천만 원의 현금을 전달한 정황을 이제 윤 전 본부장이 언급을 했거든요. 근데 한 명은 또 현직 장관급이라고 전해져서 이게 조금 파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이 두 의원은 한 명은 전직이고 한 명은 이제 현직인데 네. 통일교 내부 문건이 한학자 특별보고에도 이름이 올라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같은 진술은 지난 8월에 이미 이뤄졌었는데 특검팀이 이 민주당 관련 진술에는 별도의 진술 조서를 만들지 않고 그러니까 수사 보고 처리만 해둔 상태였습니다. 수사 보고 처리만 해뒀다는 게 무슨 수사 말이에요? 보고는 그러니까 진술 조서는 일종의 증거 능력이 네. 있는데 수사 보고서는 이제 정말 진술 정도만 있는 거예요. 사건에 대한 기록. 일종의 정보 보고 같은 네, 식인 그래서 거예요? 이제 이걸 바탕으로 강제 수사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이제 확인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특검이 국민의힘만 수사한 거 아니냐, 이제 편파 수사 논란까지 지금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술이 처음 나온 건 지난 8월이고 이번 재판에서 이번 12월 5일 재판에서 재판에서 또 이걸 언급을 하면서 이게 뭐야 이제 이렇게 되면서 국민의힘이 문제 제기를 세게 하고 있는 건데 특검팀의 입장 나온 거 있습니까? 특검은 일단 이제 편파 수사는 아니라는 이제 반박이에요. 네. 특검의 수사 대상이나 범위가 아니었다는 설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시기적으로는 진술 내용이 대부분 2017년에서 2021년 일이라는 건데 이번 지금 특검은 2022년 대선 국면에 김건희 씨 그 관련 의혹 중심으로 특검법 취지와 맞지 않다는 것이고 또 특검법 상에도 김건희, 윤석열, 명태균, 건진법사 관련 의혹만을 명시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음. 이 관련 의혹만을 수사 대상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 이런 점을 들면서 예. 이거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편파 수사라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래서 이제 특검팀 주장은 윤영호 전 본부장의 그 민주당 정치인 관련 진술은 사건 번호를 부여해서 사건 기록을 만들었고 이제 다만 특검법사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다른 수사기관 뭐 경찰이나 검찰 뭐 공수처 이쪽에 인계할 예정이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법조계에서는 이거 어쨌든 수사 중간에 이런 진술이 나왔으면 양쪽 다 수사를 해야 되는데 한쪽만 기소한 거는 직무유기 가능성도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박수봉 기자. 박수봉 네. 기자도 좀 취재해 보셨어요? 네, 일단 이제 누구냐 이 이제 어프로치된 대상자들이 누구냐 요 얘기들은 그게 제일 궁금해요. 민주당의 2명 인사, 1명은 현직 장관급이다라고까지 윤 전 본부장이 진술을 해버리니까 도대체 누구야? 이제 이런 게 제일 궁금해지는 부분이거든요. 거론되는 사람들은 지금 정치권에 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아직 뭐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가 있는 게 아니니까 언급을 하긴 좀 위험한 실명을 우리가 상황인 얘기할 수는 것 없는 같아요. 상황이군요. 근데 다만 그 윤영호 전 본부장이 내일 결심 공판인데 네. 그때도 자세하게 얘기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했으니까 재판장에서? 그러니까 아마 상황 변경이 없다라면 어떤 이제 추가적인 발언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이름도 언급될 가능성이 여전히 좀 열려 있는 상황이고요. 네. 두 번째로 봐야 되는 거는 근데 이제 다만 그 장관급이라는 표현들을 썼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게 지방선거에 일부 영향을 줄 수 있겠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지방선거 후보군들도 있거든요. 장관들 중에서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좀 여러 가지 방향으로 좀 퍼질 수 있다라는 점도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특검 주장이 그럼 타당하냐? 특검 주장을 그냥 요약을 해보면은 인적, 물적, 시간적 관련성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제 대상이 아니다. 이런 정도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 특검법상 보면은 네. 쭉 그 수사 대상을 15개를 나열한 다음에 16번째에다가 인지한 건 이제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넣어놨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제가 이제 뭐 변호사든 아니면 뭐 수사기관에 있는 분들이든 쭉 얘기를 들어봤는데 거의 의견이 공통된 것 같아요. 그냥 인지된 사건을 수사할 수 있으니까 이건 아마 수사할 수 있었을 거다. 결국 특검의 선택이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근데 다만 특검이 아주 구체적으로 인적, 물적, 시간적 관련성이 뭔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거기에 혹시 타당한 이유가 뭐 숨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일단 현재까지의 대부분의 법조계의 반응들은 할 수 있는 사건이긴 했다. 이렇게들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착한 자금, 나쁜 자금이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불법이면 그냥 불법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특검이 조금 더 자세하게 왜 수사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내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윤영호 전 본부장은 갑자기 왜 이런 얘기를 재판에서 했을까? 예. 이제 이 부분도 좀 궁금한데 일단 뭐 해석만 좀 가능한 상황인데 뭐 변호사들하고 수사기관 쪽에 제가 고루 물어봤을 때는 이제 몇 가지 꼽히는 게 일단 첫 번째는 그 양쪽 다 로비를 했다라고 하면은 일상적인 로비 같은 느낌을 주게 되니까 좀 청탁의 의미가 좀 희미해지고 특히 이 김건희 씨 내지는 이쪽이 이제 악의 축으로 돼 있는 상황인데 네. 여기만 너무 통일교가 밀착해서 했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좀 벗을 수 있다라고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좀 표현해 주셨듯이 그냥 여권에 늘 로비를 해왔던 건데 꼭 국민의힘 그 중에서도 뭐 김건희 씨하고 딱 밀착해가지고 한 것 같은 그런 비난 강도를 좀 낮추려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해석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특검의 수사 정당성을 좀 흔들어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특검이 좀 편파적이다 이렇게 되면은 특검은 이제 공격하는 공격자의 역할을 맡고 있는데 여기가 정당하지 않다라고 하면은 재판에서 일부 좀 우위를 점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들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제 특검이 조금 국민들의 궁금증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내놓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예. 그리고 아까 이제 지방선거 얘기를 좀 해드린 김에 예. 그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그 정원호 성동구청장을 공개적으로 칭찬한 내용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좀 주목을 많이 받았거든요. SNS요. 네, 뭐 X에다가 올렸는데 이렇게 예. 적었습니다. 정원호 구청장님이 잘하기는 잘하나 봅니다. 저의 성남시장 만족도가 꽤 높았는데 명함도 못 내밀 듯 하고 키역도 같이 있었습니다. 크. 예. 네. 그러니까 이제 만족도가 92.2.9%에 달한다 이런 이제 언론 보도였는데 이렇게 글을 올리고 나니까 정 구청장이 원조 일잘러로부터 이런 칭찬받아서 감개무량하다 더욱 정진하겠다 이렇게 답변도 했고요. 이게 주목을 받는 건 역시 지방선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정 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장 선거에
뭐 나오겠다라는 의사를 이미 뭐 사실상 밝힌 상태고 최종 결심했습니다는 안 했지만 뭐 사실상 출마자죠. 네, 우회적으로 지금 밝힌 상황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을 한 것도 좀 주목이 되고요. 특히 지금 민주당 쪽에서 여러 해석들이 있지만 정원호 구청장에 대해서는 네. 이 친문계 인사다 이런 평가들도 있거든요. 음.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니까 그럼 이제 친문계 인사를 후보로 뽑는 건가 이런 생각들도 좀 가지고 있어요. 근데 다만 제가 그 뭐 전반적으로 여권에 물어보니까 네.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후에 다른 인사들에 대해서도 서울시장 다른 후보들에 대해서도 아. 우회적으로 좀 언급을 해주지 않겠느냐 아하. 뭐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 의미는 결과적으로는 서울시장 선거 자체를 일단은 띄운다.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고 띄우고 있다. 그러니까 여권 분위기를. 후보 전체적으로 좀 띄우는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야당에서는 네. 뭐 선거 개입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마침 저희가 이제 서울시장 후보자들 쭉 인터뷰하고 있는데 박홍근 의원 인터뷰가 준비 중이었어요. 제가 박홍근 의원한테 그 질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쿠팡 얘기예요. 네, 짧게만 전해드리면 네. 쿠팡 이용자가 불과 한 열흘 사이에 181만 명이 줄었다는 거예요. 그래요. 네, 이제 이번에 개인정보 유출 사태 때문에 이제 탈팡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또 지금 쿠팡에 논란이 일고 있는 게 그 개인정보 유출 사과문을 올리면서 이제 그 카카오톡이나 뭐 SNS를 공유하면은 미리 보기 제목에 이제 광고성 문구가 같이 노출되면서 이 사과문조차도 광고로 활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쿠팡에 대한 여론이 안 좋아지면서 다른 이커머스 플랫폼으로 이제 이용자가 늘어난 것으로 나오고 있고 그리고 오늘 새벽에 나온 소식 하나만 짧게 전해드리면 재미 한국계 로펌이 그 미국 본사, 그러니까 한국의 쿠팡의 모회사를 상대로 그 집단 소송을 한다고 합니다. 뉴욕 연방법원에 제기를 하는데 근데 미국 소송 같은 경우는 예. 한국과 달리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 중심이라서 배상 규모가 천문학적으로 커질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쿠팡의 본사가 미국에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미국 본사를 상대로 하면은 미국 재판이 이루어지는 거군요. 네, 미국에서. 그래서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